자,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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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6년 동계정진을 법다이 잘 회양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31일 일요 도반 초청법회는 송파 한의원 법상을 홍성원 원장님의 바른 자세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 사용으로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일과를 잘 굴립시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일과를 잘 굴립니다. 제가 그 스마트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정지 문자를 못 보냈습니다. 그냥 오늘은 컴퓨터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건임이 있다, 행이 있다. 몸 안의 건임이거나 몸 밖의 건임이거나 거칠고 부드러운 건임이거나 저속하고 높은 건임이거나 멀고 가까운 건임이 있다. 이 모든 건임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도 아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고통이며 변해서 무너지는 성질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바르게 보아서 아는 관의 지혜, 도의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볼 수 있도록 수행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나 아닌 것, 그러니까 무아로 보는 그 관의 지혜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색수상 행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야신경. 우리 오래간만에 합니다. 그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141쪽 할 차례입니다. 두 종류의 진리를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두 종류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종류에서는 세간에서 통용되는 진리. 그러니까 세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리. 이것을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설명을 할 때 분자와 원자가 분자, 원자, 뭐, 이렇게 쭉, 뭐, 양자, 뭐, 이렇게 쭉 내려서 쿼크, 요새는 쿼크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도 또 내려오죠. 그렇게 다 가면 나중에 정말 이게 빈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있지요. 하고, 물리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세속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 그것을 세속제라고 합니다. 세속. 제자가 진리다 이 말이죠.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의제. 이게 두 개던가요? 승의제. 요거는 세간살이에서 통용되는 그거고, 요거는 출세간이에요. 출세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공한데 요거는 이래저래 해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서 이게 공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알지요. 근데 왜냐면 불의 법문 이런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나중에 불생불멸이다. 막 이러면은 지금 삼계가 이렇게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다 말가 이렇게 의문이 나지요. 그래서 도저히 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출세간의 이치로 설명되는 것이 이치로만 설명되는 것이 승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이 반야부가 600부라고 합니다. 600부. 반야신경. 반야부가. 근데 반야부가 600부인데 여기 공의 이치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공의 이치. 그러니까 불교에서 차지하는 이 공의 이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600부를 함축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라고 해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또 축소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라고 해요.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반야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반야는 지혜지요. 요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핵심.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꼴갱이지, 꼴갱이. 그러니까 반야의 핵심되는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이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제법이 무아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공식으로 하면 뭡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세간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행 무상은 세간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무상은. 그렇지요. 고, 삼법인 중에서 고와 무상은 변하고 괴로움은 이해가 가능하지요. 무상. 이해가 가능한데 이 무한은 이해하기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 세속제로는 이해가 거의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97쪽 앞을 한번 봐야지 요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97쪽. 자, 요 앞부분을 같이 그 본문만 좀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위대한 존재이며 승자인 관자대보살은 심오한 반야바람일가를 닦는 수행을 철저히 관찰하고 온 조차도 자체적으로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았다. 그 다음에 99쪽. 부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리사 스님은 위대한 성자인 관자대보살에게 여쭈었다. 심오한 반야바람일가를 얻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104쪽이요. 이 말을 들은 위대한 성자 성자 관자재보살은 사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자여, 심오한 반야바람일가를 닦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예.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온과 공에 대한 개념 정리죠. 개념이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직접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공의 뜻은 무엇이죠? 공. 불교에서 말하는 공. 무엇을 공이라고 하나? 공.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은 무엇을 공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공해? 일처의 모든 만법은 무엇이 없다?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체 만법은 모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상호 의존적이다 이 말이죠. 하는 것이라서 그 자체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권, 오온 중에서 세권, 혼자가 세,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행, 식, 이렇게 돼요. 여기 혼자, 오는 무엇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덕이라는 뜻이에요. 쌓인다. 무엇이 이렇게 적체가 된다. 쌓인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쌓인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번역을 해놨어요. 쌓인. 근데 요 색과 수상행식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수상행식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들, 다른 말로 하면 지수 화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일체 만법이 전부 지수 화풍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양을 우리가 이거를 사람으로 보면은 요 색은 몸에 해당이 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색은 몸은 하나고 수상행식은 4개지요.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 정신작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 색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것이라고 부르는 이것 저것 할 때 것이라고 이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색수상행식은 것이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법 이거는 뭐라고 하지? 빛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깔도 무엇에 들어간다? 것에 들어가겠죠. 소리도 무엇에 들어간다? 것에 들어가거든. 다 것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것은 뭐예요? 육체와 또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해요. 색은. 그래서 부처님 그거 한 거를 하나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만요. 온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리국의 기수급 고도관에 계시면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다. 오온 또는 오수음이라고 해요. 오수음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의 5가지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람문으로 숙명을 아는 지혜로서 여러 가지 숙명을 알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안다면 그것은 모두 이 오수음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는 것은 다 오수음에 상관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곧 나는 과거에 이러한 색이었고 이러한 수였으며 이러한 상이었고 이러한 행이었으며 이러한 시기였다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숙명통이 바로 오수음을 안다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이런 몸이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습관을 가지고 만일 그것이 걸리고 나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색수음이라고 한다. 어떠한 것을 걸린다고 하는가? 손이면 우리 육체에도 해당이 되죠. 모든 동물의 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손이라고 넣은 거 그죠? 돌이면 온갖 산화대지가 다 해당이 되지요. 돌. 그 다음 막대기, 칼, 추위, 더위, 목마름, 굶주림, 혹은 모기 등의 독한 벌레, 바람, 비에 부딪히는 것을 가리켜 부딪히는 걸림이라 한다. 그러므로 걸리는 것은 다 색수음이다. 이 색수음은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며 변하고 바뀐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수는 무엇인가? 수는 육근이 무엇을? 육진과 촉을 해요. 그러면 육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육근과 육진이 촉을 하게 되면 여기 눈하고 안근하고 뭐하고 되죠? 빛깔이죠. 색하고 눈하고 빛깔하고 색하고 딱 하게 되면 여기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시각작용이 일어나요. 시각작용. 볼시자. 시각작용이 일어나. 시각작용이 일어나. 시각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귀하고 여기 청이죠. 소리하고 하면은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청각작용이 일어나요. 청각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비지요. 비면 뭐가 일어나노? 냄새는 후각작용이죠. 후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설은 미각작용이 일어나고 또
시는 촉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는 지각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은 촉을 하게 되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작용이. 그렇죠?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느낌은 여기에 호, 불호, 호, 불호, 또 불호, 불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불호?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 좋다, 그러니까 좋아하다, 뭐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즐겁지 않은 것, 그냥 무덤덤하다. 이런 세 가지의 그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상은 어쩌면 요 6번과 6진이 다 일으키는 이 육식을 재료로 하는 거야. 육식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작용을 재료로 해가지고 분별을 해. 딱 분별을 해서 취사를 해요. 아, 요거는 좋으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요거는 나쁘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취사를 하게 돼요. 요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요거는 느낌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했죠? 색임이라고 해요. 색임. 왜 우리가 뭘 할 때 색인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분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분별을 딱 해서 아 요거는 취해야 되겠다. 요거는 사해야 되겠다. 요런 아주 명료한 요런 의식이다 말이지. 요거는 상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요거를 색임으로 해야 된다. 생각보다는 색임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해. 색이니까 어떻게 돼요? 좋다, 싫다 분별을 해서 취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행은 천류가 어떻게 쓰더라? 잠깐만요. 이렇게 썼나? 천류와 이렇게 조작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류란 말은 수 해가지고 느낌이 요 색임이 되지요. 그럼 이것이 자꾸만 수되고 상되고 수되고 상되고 수되고 상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 지금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하나 행동으로서 또는 습관으로서 형성이 되겠죠. 왜? 보니까 제일 처음에 똥을 딱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똥을 딱 봤을 때 애기가 똥을 딱 보면 그거 싫은지 좋은지 몰라 애기가. 그러니까 막 똥을 주물고 놀죠. 쥐똥 누고 나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른도 보다 나도 치매 걸리면 좋다 싫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상이 없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딱 하죠. 아, 이거는 싫은,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더러운 거야, 똥은. 이렇게 해서 수상이 자꾸 가면서 나중에 어떤 가면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무엇이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생기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안 해야지. 이런 의지작용. 의지작용이 일어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자유의지 막 이런 말 있지요. 자유의지가 자기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에 의해서? 수상행에 의해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습관이 자꾸 형성이 되고 의지를 자꾸만 의지작용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아름아리가 형성이 돼버려요. 아름아리가. 그래서 기억 내지는 지식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통 저 사람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지요. 개성. 저 사람 개성이 강하다.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나? 이 기억과 지식이 자꾸만 형성이 돼서 아르마리가 자꾸 축적이 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여기서 같은 짓을 자꾸 하거든. 같은 짓을 자꾸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이거는 좋은 것이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어. 이것이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으로서 형성이 되면서 이것으로 의지작용을 일으켜서 이것이 나는 이것은 어떤 것이야. 또 지식이 일어나서 이것이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말을 하자면 자꾸 형성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성이다, 무슨 습관이다 이런 것들이 다 색수상, 이 수상 형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놀이죠. 모습놀이잖아요, 이게. 왜? 색수상 형식은 이대로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뭘로 한다? 행식으로 하는 것은 수상 행식을 하면 실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형성해서 쌓아놓는다.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던 짓이라는 거지. 해오던 짓이다. 그래서 내가 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죠. 호흡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은 본래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취사를 거듭을 하면서 습관으로 형성이 돼서 그 습관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그 습관대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 습관이 아닌 것은 자꾸 배척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 습관이 기억이 되고 또 하나의 지식이 되고 아르마리. 그래서 요걸 백봉 선생님은 알이라고 하고 아르마리에서 아르만 빼버렸어요. 백봉 선생님. 그래서 요걸 알이라고 하고 요걸 거님이라고 합니다. 거님. 왜? 자꾸만 여기서 수상이 자꾸만 반복이 되어서 조작을 해버린다.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 원래는 이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은 모든 삼라만상은 인연에 따라 기멸을 한다. 그래서 원자다, 분자다,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이것도 보면은 인연에 따라서 기멸을 거듭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반야신경은 공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명연수선사의 동교 오위문이라고 5문이 있는데, 첫째는 식심하는 거예요. 식심.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는데, 반야신경에 먼저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식심을 먼저 해야 된다. 식심이란 말이 무슨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요? 아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자예요. 그럼 우리 말 자체가 마음하면은 망념도 마음이고, 그죠? 마음 심자를 쓰고,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자도, 그것도 심자를 쓰니까, 식심이라는 것은 진짜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일체의 모든 그 일체유심조, 일체의 만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뭐가 없다? 생멸이 없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벌써 모습에는 늘 지금 그거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명연수선사의 두 번째는 몸뚱이 무정물인 줄 알아요. 무정물. 우리는 이따가 몸뚱이가 전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한다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무정물을 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가 모두 공하다. 나라고 하는 오온이 이렇게 쓰나? 오온이 전부 공하다는 것을 알아라. 공하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아라. 그게 이거라, 지금. 그래서 그러면 네 어째 되냐? 전부 견성성불 한다. 이게 이제 3, 4. 그러면 네 견성성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요. 이게 동교 오이문의 차례예요. 백공사는 딱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 지금. 왜? 본래 니는 허공으로서의 니다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같아. 네가 허공으로서의 너야. 너는 이 허공으로서의 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어. 모습이 없어. 모든 만물의 바탕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먼저 가르치시죠. 이거는 다른 말로 절대성자리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짜 니야.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몸은 무정물이야. 무정물이라서 이 몸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가 전부 공했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몸이 실체가 없다는 공하다는 말이죠. 바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가 공했으니 몸이 공할 수밖에. 그리고 네가 지금 너라고 하는 몸과 마음, 정신작용이라 하는 이 오온이 전부 공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알면 뭐예요? 식심하고 몸뚱이 다 공해고 일체만법이 다 공했다는 거 알면 견성성불한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페이지 21쪽. 우리는 한자를 좀 많이 늘 우리는 한자권인 사람이라서 21쪽이 아닌가? 한자가 나오는 게 어디지? 21이 아니고 21은 80일이네요. 80일. 81쪽에 보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반야심경에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 말을 고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참말로 이게 고치겠네. 우리가 관자재 보살은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지요. 지금 깊이가 아니라 그는 부사가 되거든. 깊은 심반야바라밀이거든.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5 사임이 몸과 마음이 모두
비었음을 깨달아서 조견이란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관한다는 말인데 마음으로 진리를 직해서 본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그러니까 오온이 전부 비었음을 몸과 마음이 모두 비었음을 조견 깨달아서 도일체고에 걷는다는 거지요. 일체 고액이에요. 고액이라는 것은 고액의 그거 불행이지요. 고액 불행인데 앞에 고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고라고 하고 액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를 액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 뭐 액운 이런 얘기 하죠. 몸이 아플 때 액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고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온이 전부 개공인 것을 비었음을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죠. 온인 거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렇게 뒤에 고액이 나왔어요. 몸과 마음이 전부 그걸 깨달아서 뭐예요? 도일체고액. 일체고액,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걷는다 이런데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조견 온 개공한다고 도일체고액이 되나요? 어떻게 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일체 고액을 다 어떻게 해서 걷는다고요? 고액이 공이니까. 예. 어째서 공이 되죠? 응?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확신을. 그치. 그런 건데, 어째서 고액이 빈 것을 알 수가 있어? 조견해서? 연단거사님은요? 그렇지. 조견하지. 무엇을 조견해서? 오온이죠. 그러니까 오온이 몸과 정신작용이라 했잖아요. 몸과 정신작용이 비었으니까 뭐예요? 고액도 비는 거지요. 오온이 빈 줄을 모르면 고액이 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온이 비었는데 고액이 어디에 갖다 달라붙겠냐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깊은 반야바라밀이다. 지금 심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으면은 얕은 반야바라밀도 있지 않겠느냐. 심 반야바라밀이라 했단 말이지. 왜 심자를 썼을꼬? 깊다라면 얕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심 반야, 그냥 반야바라밀을 하면 될 건데 왜 심 반야바라밀이라 했냐 이 말이죠. 조견이기 때문에 심인가 아닙니까? 그냥 견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그냥 얕은 반야바람이라 할 텐데 조견을 하는 것은 심 그걸로 연결됩니다. 소승도 공하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반야경이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소승과 대승을 나누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대승을 이게 심반야바라밀이라 했을 것 같다. 심반야바라밀. 요거는 심반야바라밀 얕은 반야. 이렇게 뭐 반야바라밀 뭐 깊은 것이 있고 얕은 것이 있냐? 그렇지는 아니지만 여기 심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얕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세속죄를 닦아서 이 지금 두 가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속죄를 닦아서 번뇌를 없애고 공리에 통달해서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속죄만 닦아도 공리에 요달해서 모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랬는데 이 깊은 반야바라밀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세속죄와 성의죄를 모두 닦아서 제1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중생이 바로 부처고 번뇌가 버리고 생사가 바로 해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한다라는 그것이 시인반야바라밀다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불의의 불의 법문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인반야바라밀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온에게도 지금 오온이 어떤 거라는 것을 대강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 오온이에요. 오온. 그러니까 몸으로, 그치? 몸으로 육근, 육진, 육식으로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온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이게 조견, 오온, 개공 이거지요. 이렇게 오온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형상은 공성이고 색 즉 시공이죠. 그게 선생님 그걸로 빌면 겉 형상 겉은 빔이고 빔은 곧 겉이다. 그러니까 공성은 형상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또 색불이공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되죠. 공불이색 색즉 공불 색불이공 이렇게 되는 거지.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은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닦을 것인지를 묻는 사리자의 질문에 대해 관자재 보살이 대답한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반야지혜를 어떻게 닦을까요? 하니까 오온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곧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또 공과 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색과 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단 말이죠. 관자재 보살이. 그래서 여기서 관자재 보살이 말하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라는 문장은 공성을 가장 철저하고 세밀한 차원에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온이 비었으면은 우리가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비었다는 겁니다. 그럼 비었으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비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머문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에 머문다는 이유는 나라는 것이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문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데 우리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경계에 달하면 경계 탁 하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고 난리죠. 이게 문장은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형상은 공성이고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성은 형상이다. 공불이색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또 색불이공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공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실제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색즉시 공이라고 했을 때 이 공을 본래 우리가 말하는 진리 이것으로 해석하는 책이 무지 많아요. 그런 법문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인 실제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실제라거나 독립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것도 진리라는 것도 다 공성이라 비었다는. 우리가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성은 여기서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들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색은 뭐 어떤 진리에서 나왔고 진리와 다름이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들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다른 책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다.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색즉시공, 공즉식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거 여기서 말하는 공성은 저 밖에 어딘가에 실제로서 존재하는 위대한 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상의 공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상 또는 물질을 가리키겠지요. 그 밑에 보면은 형상을 떠나서 공성은 없다라는 문장은 형상의 공성은 그 형상의 궁극적인 본성뿐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성도 없다는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모습 속에 그 모습의 본질 성품이 뭐야?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이 어머 딴 데 뭐가 있어서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형상은 내재하거나 독립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거는 우리 지금 이제 알겠죠? 형상은 모든 이런 것, 그지요? 것. 백봉 선생님이 왜 것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보통 말할 때는 몸과 정신작용 이렇게 하는데 몸이 4대로 이루어졌어. 온갖 물질도 다 4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것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색이. 따라서 형상의 본성은 공성입니다. 현상의 본성품은 공성이라 이 말입니다. 빈성품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 지구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망심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허공성, 몸뚱이도 허공성, 부처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진리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공성이라는 이 본성은 형상과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형상의 특성이며 공성은 형상의 존재 양식입니다. 저기 청하나 이해되지? 공성이라는 것이 어디 이 형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성이라는 것은 형상의 존재 양식이래. 텅 빈 성품이 형상의 특성이고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상과 그것의 공성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 형상과 공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형상과 공성은 두 개의 독립적인 실제들이 아닙니다. 형상은 공성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성은 형상이다라는 관자재 보살의 문장을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형상은 공성이라는 문장은 색즉시공이라는 문장은 우리가 형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된 결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의 독립적인 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모습, 지금 이 것, 빛깔, 것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물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든 것은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된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이 컵이다 하면 이 컵 자체가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조건과 인연들이 모여서 컵이라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상은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현상입니다.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현상입니다. 형상은 다른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서 지속되기 때문에 의존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의존한다는 것은 형상에 내재하거나 자립적인 실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은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물을 했는데 H와 O가 있어. 그런데 H 두 개와 O가 결합을 하면 물이 돼. 물이 돼. 물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 축축한 성품이에요. 축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H에도 O에도 축축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H 두 개와 O가 딱 결합을 하는데 축축한 성질이 있는 물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것을 분해를 해버려. 분해하는 기술도 발달돼 있죠. 우리는 H와 O로 되면은 이 물이 어딜 갈 필요가 없어. 축축한 성분도 없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이 물이라는 것은 본래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형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주 의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독립적이 아니라 의존적인 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생활에 대입을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전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형상이 있는 거죠. 형상이 있지만 그것의 본성은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속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형상은 이거 제법 무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공성은 형상이다. 이게 공즉시 색이라는 거죠. 공즉시 색은 색즉 시공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공즉시생이라는 거는 좀 어렵죠.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색즉 시공은 좀 알아듣겠어. 그지? 색이 공성이지. 그럼 알겠는데 공성이 색이야. 이러면 헤매. 요거는 좀 어려운 거. 보자. 공성은 형상이란. 그러니까 공즉시 색이라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형상은 독립적인 실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현상들로부터 고립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들이 모여서 된 것이거든. 그 중에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 빠져버리면 그 형상이 독립적으로 존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사물들과 관련되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습이 변한다를 처음부터 가면 더 좋았겠지만 모습이 변하는 이치가 뭐 때문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하는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승의제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는 것은 세속제에 해당이 돼요. 세속제와 승의제를 아울러 하려면 세속제를 이해를 해서 승의제로 가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승의제와 세속제를 다 포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부터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구나. 독립적인 실체가 없구나 라고 그때서야 느낀다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 자체성이 없다고 안다면 99% 공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네가 요달이 됐다 이 말이지요. 공리에 요달이 되면 아까 여기 저기 견성성불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승의제로 들어가서 세속제로 들어가서 승의제로. 그래서 세속제와 승의제를 다 포괄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그 모습 공식은 부처님 사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가능성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때문에 형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과법에 의해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법이 무아인 이것이 되기 때문에 공성인 것이 되기 때문에 12연기도 되고 인연법도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12인연법과 그게 인과법이 거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달리 말하면 형상은 원인과 조건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독립적이거나 고정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상들과 만나 원인과 조건으로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과 조건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인과 조건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다 꺼졌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존재들은 모두 이렇게 생겨납니다. 형상 고정되거나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은 무엇을? 공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공성이 형상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즉시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성은 형상이다라는 문장은 공성의 표현인 형상 또는 공성으로부터 나온 것인 형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형상과 공성의 관계는 물질적인 객체와 공간의 관계와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물질적인 객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수준에 있는 겁니다. 공성과 형상의 관계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어때요? 허공 속에 이런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간이 있으면 물체는 뭐예요? 공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봅시다. 공간은 물리적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객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별개인 반면에 이해되시죠? 이 공간하고 이 책상하고 이 공간은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상의 공성은 형상과 형상의 그 본성인 텅 빈 성품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없습니다. 왜? 이 공간이 있고 이 물체가 있다. 책상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간과 이 책상은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공성은 형상과 공성이 한 몸이라. 그래서 공성도 형상이 없으면 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형상이 나타났을 때 공성도 있는 거예요. 공성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상이 없으면은 공성만 있으면은 몰라. 빈 성품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이런 말 맨날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형상은 고정되거나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은 공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공즉시색이에요. 위에서 하나 둘. 형상은 이 책상은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된 존재가 아닌 거 확실하죠. 왜냐? 분자 원자가 막 모여서 된 것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 분자 원자도 다 텅 빔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형상은 텅 빈 성품을 근거로 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였다가 꺼졌다 모였다 꺼졌다 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